안녕하세요. 소사장 소피아의 소사장이 만난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제가 예전부터 구독해 왔었던 이상 커플을 만나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되게 영상으로 계속 보던 분인데 실제로 보니까 신기하더라고요. 그죠? 더 신기해요. 실제는 너무너무 하얗더라고요. 그래요? 눈도 하얗고 이거 알도 하얗고 너무 하얗더라고요. 네. 옷도 하얗게 입어서. 그래서 그런가? 네. 자기소개랑 채널, 네. 어떤 채널 운영하고 계신지 좀 네.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상 커플의 이상적인 라이프라는 좀 긴 제목의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박기현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남편 김창민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채널은 딱 제목이 이상 커플의 이상적인 라이프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상적인 삶을 찾아서 떠나는 그 과정을 하는 건데 저희 회사 이름이 세븐아워, 하루에 7시간 이하 일한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일을 어떻게 하면 적게 하면서 행복하게 살까? 이거고, 그리고 그 일을 적게 하기 위해서는 회사를 다니면서 하기는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창업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 부부는 둘 다 학교를 중퇴를 했고, 네. 대학을요? 네, 대학을요. 네. 좀 아무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 나름대로의 이상적인 삶을 찾아가고 있고,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채널에서 이제 다른 분들도 자신만의 이상적인 삶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네. 이상 짧게 설명 안 되네. 커플의 이상적인 라이프 네. 맞죠? 이 채널은 제가 예전 디지털 노마드라는 키워드를 검색을 해서 만나게 된 채널이에요. 그때 그렇구나. 제가 처음 봤었어요. 그러니까 디지털 노마드가 무엇일까 그랬는데 정말 그것으로 이미 살고 계신 커플이 나왔는데 게다가 너무 어려. 아직 20대 네네. 20대 커플입니다. 결혼 3년 차라고 하셨죠. 근데 이 둘의 모습이 굉장히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젊은이들인데 그 모습이 너무 막 멋있고 또 대리만족도 되고 훌륭하다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굉장히 애청하고 있었고 우리 사무장님들에게도 또 알려드리고 싶은 그런 분들입니다. 네, 제가 이제 이분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떤 이상적인 라이프를 살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창업을 하고 있는데 그 창업은 무슨 창업이시죠? 몇 가지를 네. 하지만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거는 캐스 전화영어라는 캐나다 전화영어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과 전화해가지고 네, 맞아요. 캐나다에 있는 캐나다 선생님들하고 연습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영어를. 이거를 지금 집에서 네, 맞아요. 두 분이 같이 하고 네. 계신 거죠. 저는 일을 하고 있지만 네. 사람들은 일을 한다고 생각 안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걸 많이 느꼈었거든요. 예전에 제가 혼자 집에서 일을 할 때 그때는 네. 엄마가 노는 줄 알고 자꾸 부르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기면 그죠. 난 일하고 있는데 좀 그런 적이 있긴 했어요. 그럼 지금 그런 거는 그럼 어떻게 딱 지금은 남편이랑 같이 집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누구도 오해를 할 일이 없고 저는 딱 그리고 시간을 9시부터 5시 이렇게 정해서 그 시간 안에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이렇게 전화 온다거나 친구들 뭐 연락 온다거나 백수 친구가 뭐 보자고 한다거나 뭐 이런 거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소중한 친구고 하면은 이제 시간을 빼서 이제 그때 놀면 되죠. 네. 그래요. 네. 그런 식으로. 근데 이것마저도 지금 시간을 또 줄이고 있다고요? 네, 맞아요. 일주일에 3일 일하는 것을 또 시도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되게 좋아하는 거는 자유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내가 이 시간을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거를 좀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일하는 시간을 초반에 이제 맨 처음에는 하루에 8시간을 줄였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8시간 일을 하는 걸로 딱 정해서 했었었는데 그거를 7시간으로 줄였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지금은 이제 주 3회 일하는 걸 저는 시도를 해보고 있고요. 네, 그런 식으로 자꾸 어떻게 하면 자유시간을 늘릴까. 그럼 그 일을 줄이면서 자유시간을 늘리고 있는데 수입의 목표나 뭐 이런 거는 계속 유지를 하는 거를 하면서를 목표로 하나요? 아니 수입도 좀 포기를 하는 건가요? 수입은 사실은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잉여적인 수익은 포기하는 거일 수밖에는 없어요. 왜냐면은 내가 사실 뭐 강의를 더 뛰든 내가 뭔가를 더 하면 돈을 벌 수 있는 여지는 굉장히 많아요. 사실 그쵸? 추가적으로 벌 수 있는. 근데 그거는 포기하는 게 맞고. 네, 근데 이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기본적인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는 수입이 되니까 이제 주
3회로 이렇게 더 줄이기는 하는 거죠, 사실은. 네, 그렇죠. 지금 자유와 어떻게 보면 삶의 균형을 굉장히 이제 중요한 가치로 두고 살고 계신데 많은 사람들은 일할 때 벌 수 있을 때 많이 벌어야 하고 뭐 미래를 위해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뭐 귀 아프게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이야기를 하시나요? 일단 저는 인생을 살 때 약간 그런 게 필요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야지 갈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알아야 떠날 수가 있는, 약간 저는 원래부터 그런 스타일인 게 옛날에 공부를 할 때도 이유를 모르면 공부를 할 수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내가 어떻게 살지를 알려면 사실 되게 많은 경험을 해봐야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만약에 이 경험을 하지 않고 아침부터 밤까지 딱 정해진 시간에 매일 일만 한다고 생각을 하면 이러한 다양한 경험을 할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 다양한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뭐 외국을 여행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뭐 그냥 제 마음을 좀 따라서 내가 만약에 요리를 좀 공부해보고 싶으면 요리를 하고 친구를 좀 많이 만나고 싶으면 친구를 만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마음에 되게 기울이는 편이고 마음이 하라는 대로 행동을 옮기는 편이다.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저는 계속 실험하고 경험해 보지 않으면 또 그 다음 3년을 2년을 어떻게 살지 제가 결론이 조금이라도 안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물론 지금 젊을 때 빨리 뭐 벌어서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중요하긴 한데 나한테 이제 돈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것조차도 저는 실험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 그런 자유 시간을 많이 둬서 자꾸 경험을 해보는 그걸 좀 중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디지털 노마드 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베트남에서도 한 달 살기도 하고 치앙마이도 뭐 한 달 살기도 하고 그렇게 떠나는 인생이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저는 이제 아이에게 묶여서 되게 가고 싶은데 대리만족으로 또 많이 컨텐츠를 보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도 외국에 이렇게 가면서 배우게 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그러니까 삶의 방식이 또 다양하니까 배우는 것도 있고 갈 때마다 어떠세요? 그리고 또 타지에 처음에 가면 또 뭔가 불안함도 항상 있지 않나요? 첫날은? 맞아요. 첫날 있지 않아요? 맨 처음에는 첫날, 그죠?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저는 그런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 타지 생활에 대한 불안감은 잘 모르겠고 그냥 이제 그래도 사업체를 한국에 두고 있다 보니까 그 사업체에 뭔가 내가 한국에서 해야 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데 뭐 그거를 제외하고는 저도 이제 타지 생활을 하게 되면 제가 가장 많이 배우는 부분은 사람들 다양성, 그러니까 라이프 스타일의 다양성, 새로운 그런 인사이트를 얻을 수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두려움은 조금 없는 것 같아요. 없어지는. 네네. 몇 살 때 창업하셨다 그랬죠? 전화영어는 2014년에 23살. 23살. 네. 그러니까 굉장히 어린 나이에 했고 그리고 지금 그 아이템으로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근데 많은 청년들이 창업을 하는 것에 두려움을 갖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선 또 돈이 없는 나이잖아요. 그 당시. 그러니까 어떤 용기를 갖고 아니면 이제 그 사람들에게 어떤 조언을 주로 해주시고 계신가요? 그리고 참고로 창업 1인 창업, 소자본 창업에 관한 강연 활동을 주로 굉장히 자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으시면 채널 구독하시고 강연 나가보시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강연에서는 보통 어떤 말씀 많이 하시나요? 어떤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그러니까 이게 창업이라는 거를 뭔가 되게 돈을 많이 들여서 나의 비즈니스를 만들고 이렇게 생각했으면 저도 못했을 거예요. 저는 뭐 창업에 굉장히 뛰어난 뭐가 있어가지고 성공한 사람 뭐 이런 거는 전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처럼 돈도 없고 전문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그 과정을 했는지 약간 이거를 많이 말씀드리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지 네, 그거랑 이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이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되게 대단한 창업을 한다 생각하면 안 되고 뭐라고 해야 되나 내 업을 찾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왜냐면은 제가 그냥 저 원래 문과생이고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직접 돈을 벌 수 있는 그 능력을 저는 갖고 싶었어요. 그게 돈을 많이 버는 능력이기 이전에 나는
내가 혼자 회사 밖에서 설 수 있는 약간 뭐 그게 100만 원이어도 좋고 50만 원이어도 좋고 10만 원 좋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창업을 했지. 만약에 내가 정말 멋진 그런 스타트업 같은 걸 해야 된다면 저는 절대 그렇게 못하죠. 저는 제 창업 강의, 뭐 창업 강의를 오시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창업 강의 오세요. 오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창업 강의라 그러면 굉장히 창업에 관심 있는 사람만 들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하는 얘기는 오히려 직장인 분들에게 더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하는 게 지금 당장 직장 나와서 사업하자 이 얘기가 전혀 아니거든요. 우리는 누구나 이제 자신의 업을 찾아야 된다는 거를 얘기를 하지. 근데 네. 이제 우리나라가 많이 좀 그런 게 뭐냐면 업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직장을 들어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너는 뭘 하는 사람이니 하면 나는 디자인을 하는 사람이야. 뭐 나는 뭐 이러이러한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어디 직장에 다녀.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잘하는 것을 처음에는 없겠지만 그거를 조금이라도 씨앗을 찾아서 그거를 키우고 그 과정에서 나의 업을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1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사업이 보통 무엇을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떤 아이템이 될까라고 질문하는데 그 사람에게 맞는 것을 찾는 게 진짜 최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면 아무거나 갖다 붙여도 이 사람은 돈을 벌 것이다라고 그렇죠. 저는 믿고 정말 무에서 10만 원이라도 유를 창조해 볼 수 있느냐. 그것은 진짜 정말 중요한 거죠. 그 힘만 있다면 회사를 맞아요. 언제든지 그만둘 수도 있고 그런 용기가. 그러니까 나중 진짜 뭐 이거는 뭐 1년, 2년 만에 키워야 된다 그게 아니라 1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속도는 다르잖아요. 그쵸. 창업에 잘 맞는 사람도 있고 안 맞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10년이 걸린다고 저는 그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10년이 걸려 내가 직장 다니면서 뭔가를 계속해서 해서 10년이 걸려서 50만 원이라도 부수입을 만들었다면 그게 굉장히 큰 힘이 될 거거든요. 이런 식의 창업 접근 방법으로 강연을 하고 계시는 것 같군요. 그래서 주로 20대 분들 많이 오시나요? 되게 다양해요. 네, 그래요. 40대, 20대에서 40대. 그러시구나. 네. 인기가 굉장히 많고 빠른 시간 안에 마감이 되는 그런 강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한참 오랫동안 봐왔고 그리고 실제 자신이 스스로 이렇게 하면서 행동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뢰를 해도 될 것 같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